또 하나 속보가 있습니다. 이틀 전 서울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피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용의자였던 둘째 아들이 조금 전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혹시 속보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오늘 아침 10시쯤이었는데요.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심스럽지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건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 일단 그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게 이틀 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새벽 4시였는데요. 이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 80대 여성 구모 씨와 이 구 씨의 아들인 이 50대 남성 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병으로 그리고 이 50대 아들은 이 지체장애로 이 둘 모두 거동이 불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이 타살로 보는 이유는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시신에서 모두 둔기로 때린 듯한 심한 상처가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둘째 아들을 용의자로 봤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 둘째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까지 염두했던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둔기로 사망한 거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살인사건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그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을 해가지고 살해한 정황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외부 침입 흔적 같은 거는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집에서 이 어머니하고 지체장애자인 형을 돌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그 사건이 발발하고 난 직후부터 행방불명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력한 그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금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둘째 아들마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자리를 떠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정황상이요. 그렇습니다. 새벽 4시경에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신고한 사람이 남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파트 내기 때문에 면식범이 아니고 면식이 아니면 신고관리가 없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아마 신고하고 없어진 걸로 보고 경찰은 둘째 아들을 용의자로 이제 삼은 거죠. 네, 그러면 왜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말라갖고 엄마는 이제 도우미범 맨날 병원 모셔가는 것 같고 또 직장 다닐 때는 조용했는데 직장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픈 말들은 두 명이 있지. 가족은 뭐 불편하신 엄마하고 큰아들하고 특히 여기 돌아가신 분은 생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많이 겹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의 거동이 어려워서 하나하나 챙겨주고 보살펴주느냐 둘째 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요. 네, 원래는 그렇게 힘든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원래 방문 요양 보호소라는 곳을 다니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과 새벽에도 이제 돌봐야 할 만큼 큰아들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일을 그만두고 이 모자를 돌봐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웃 주민에 따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엄마와 형을 보느라 돌보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 형 때문에 일도 못 다닌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이 잦았던 방문 요양 보호사에 따르면 이 둘째 아들은 형 화장실 갈 때 부축을 하느라 팔목을 다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경비원은 주민들이 이 갑자기 사라진 작은 아들이 노모와 형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 찰나에 오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네. 사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둘째 아들의 심정이 약간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님. 네, 맞습니다. 뭐 본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형과 어머니를 위해서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이 굉장히 이제 그 성인이고 크다 보니까 돌보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니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 같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낮에는 이 모자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문 요양 보호사라든지 장애인 활동 보조사 같은 분들.
근데 밤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밤에는 오롯이 이제 이 아들이 다 돌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게다가 최근에 와서는 둘째 아들하고 어머니 간에 금전 문제로 좀 그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를 아무래도 하거든요. 둘째 아들이 일을 못 나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게 아마 이제 그 네. 누적되고 아마 자포자기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뭐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살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누리꾼들의 반응도 살펴봤는데 사실 비난하기보다는 지켜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과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예, 몇 가지 글을 보면요. 뭐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 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또 잔혹하게 죽인 건 잘못했지만 안타깝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살인은 물론 잘못했지만 뭐 감당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복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개인 탓만 하기보다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로 보입니다. 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둘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순 강력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하나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탈북자 고독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 사건까지 우리가 사회 제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봅니다.